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도 부모한테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원인이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꽉 막히는 교통체증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통제감입니다. 만약에 출근길에 차가 꽉 막히거나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지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와 똑같이 출발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겠죠? 이 스트레스는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기를 처음 키우는 부모는 또 어떤가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를 보면 이유도 모르겠고 참 난감하죠. 그리고 좀 큰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아이를 보면서 매번 느끼죠. 아, 참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아이가 통제가 안 될 때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릴 때는 당연히 미숙해서 모든 상황을 부모에게 통제받고 또 좀 크면 학교, 학원, 숙제 이 모든 것을 잘 해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바로 잔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생각하죠. 왜 내 시간은 하나도 없지? 내 맘대로 왜 할 수 있는 게 없지?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질환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뉴욕타임스에서 강력 추천한 책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를 참고해서 부모가 아이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아이에게 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아이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어 놓는 상황과 똑같아요. 결국 천천히 힘을 잃고 시들게 되죠. 최근 미국의 연구에서 요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가 과거에 비해 5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부유하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중증도의 불안장애를 54%나 겪고 있죠.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을 아이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장기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로 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간섭이 너무 많아져서 생긴 일이죠.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는요, 스트레스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예측 불가한 것, 안전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통제감을 잘 발달시키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그것과 관련된 두뇌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전두엽이에요. 이 친구는 조종사 역할을 해요.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충동을 조절해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상황을 좋아하죠. 그런데요, 하는 일과는 다르게 너무 여린 친구라서 몸이 피곤하거나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편도체예요. 이 친구는 우리의 보디가드예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방어하는 성격을 보여요. 위협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상태가 긴급 상황 때와 똑같이 유지돼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뇌세포가 손상되죠.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학습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는 도파민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좋은 성과를 얻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친구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요, 도파민을 고갈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쉬운 보상을 찾아서 도파민을 채우게 되죠. 보통 스마트폰이나 게임, 쇼핑, 음식 같은 것들로 말이죠. 마지막 4번째는 디폴트 모드예요.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갑자기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나요? 이 친구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이나 잠들기 전에 누워있을 때 활성화되는 시스템이에요. 두뇌에 활기를 주고 정보를 오래 저장하거나 복잡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장기적인 스트레스는요, 이 시스템까지 손상시킵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식사 때마다 부모가 밥 먹는 것 가지고 계속 지적했다던가,
조부모와 같이 사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걱정하는 얘기만 했다던가,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었던 상황에서 말이죠. 어린 나이에는 이런 자신이 겪는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쉽게 유혹되고 중독되는 것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큰 과제는 아이가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 아이가 인지하지 못한 삶의 통제감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아이에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도 자신의 경험을 꺼내서 얘기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더 어리다면 이거랑 이거랑 어떤 걸로 할래? 이렇게 평소에 부모가 선택안을 자주 제시해주면 아이가 자기 통제감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이가 스스로 잘 할까?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보통 아이들이 알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부모가 조언자의 역할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 후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는 부모가 관찰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조언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왠지 여유와 미소가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조언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성적도 잘 나오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요, 일방적인 대화로 수업하고 숙제 검사하고 벌 주고 잔소리 많이 하는 관리자의 모습 아닌가요? 분명 좋아하는 과목인데도 선생님이 싫어서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죠. 아이가 자기 통제감을 잘 발달시켜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길 바란다면 부모는 관리자가 아닌 반드시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율성을 줬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조언자가 아니라 다시 잔소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3가지 단계만 알면 돼요. 자율성을 줬는데 일주일 내내 숙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아이는 1단계 무의식적인 무능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 단계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큰 문제와 반드시 마주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모가 개입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아이와 얘기를 나눠야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숙제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잘 안 해서 아마 숙제가 좀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죠. 이게 2단계 의식적인 무능이에요. 드디어 자신의 무능을 잘 인지한 거죠. 그 후에 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신이 생겼어요.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은 3단계 의식적인 유능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바라는 상태죠.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3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3단계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른한테도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매 단계마다 아이가 걱정하는 점이 뭔지 물어보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라면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조언을 해줘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는 내가 진짜 조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먼저 아이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해야 자기 주도성을 느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한 전문가다. 나의 머릿속에는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두뇌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가 평소에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면 돼요. 한번 선택해 볼래? 실수해도 괜찮아. 시행착오를 겪으면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 이런 조언을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제로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초반에는 아이가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게 이거랑 이거랑 어떤 걸로 할래? 이렇게 선택안을 자주 제시해주고요. 후에는 선택안보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부모가 조언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결정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말로만 결정권을 주는 것처럼 꾸미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먼저 부모로서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 후에 같이 문제를 고민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이런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했고요. 자기 통제감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지나친 통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내가 너무 가족을 통제해서 자주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나요? 아니면 스스로 부족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나요? 전자라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서 아이를 통제하게 될 것 같고요. 후자라면 실패한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통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자든 후자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방황도 하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